수학이 수건수건. 직각을 찾아서 그리고 자식이가 쏜 포탄에 맞지 않는 방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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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원장이 소리쳤다. 그 책들은 안돼! 무슨 일인데요? 수도사가 말했다. 이것 좀 보게. 모퉁이 각도가 전부 이상하잖아. 각도가 뭔데요? 수도사가 물었다. 아니, 각진 모퉁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각도야. 수도 원장이 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퉁이가 너무 크거나 작잖아. 이 책들은 보기 좋게 쌓기도 어렵고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떨어져서 다 찢어질 거야. 봐. 책은 모퉁이가 이래야 한다고. 모퉁이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정확히 말하면 모퉁이들의 각도는 모두 직각이야. 여러 가지 각도.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앞의 이야기에 직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준다. 직각이랑 자간 모양으로 똑바르게 생긴 모퉁이를 말한다. 모퉁이가 아주 예리하게 생겼을 때는 그 경우인 것을 예각이라고 한다. 직각보다 커서 예리하지 않으면 둔각이라고 한다. 180도보다 큰 각을 가리키는 말은 우각이라고 한다. 예각, 직각, 둔각, 직각, 우각. 어떤 것이 예각인지 기억하기는 쉽다. 예각의 예는 날카로울 예자이기 때문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각도, 즉 90도보다 작은 각도가 예각이다. 엄마, 나 게임 좀 더 한다. 각도를 재는 단위로는 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없다. 얼마나 더운지 추운지 알려주는 온도의 단위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이다. 처음엔 각도를 재기 시작한 사람들의 성이 도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해서 그런 단위를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긴, 이나 박 보다는 훨씬 부르기 좋지만 온도와 도를 구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학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썰렁한 농담도 안 할 텐데. 이 각도는 100도다. 그러니까 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도라는 단위는 아주 작아서 90도나 된다. 1도짜리 각도 90개를 모으면 직각이 되는 것이다. 각도의 덧셈. 두 직각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 일직선이 생겼다. 좀 똑똑한 척 하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직선이 180도라고 이야기해.
180도라는 각도는 참 흥미롭다.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3개가 있는데 각 꼭지점의 각도를 더하면 180도가 된다. 그걸 증명하려면 복잡한 각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과 가위 하나면 된다. 일직선이 됐어. 일직선은 180도니까 삼각형의 세 값을 합하면 180도가 된다고. 그나저나 자기가 쏜 포탄을 맞지 않는 방법은 언제 이야기해 줄 거냐고?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동안 대포를 쏘지 말고 기다릴 것. 휘적. 대포에 관한 문제. 이런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포를 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발사 각도를 정하는 거다. 유식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대포를 얼마나 높이 조준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다. 친구에게 써먹을 수 있는 트릭. 세 자릿수는 수를 아무거나 하나 써라. 단, 세 숫자는 모두 다른 것이어야 한다. 예. 671. 적었어요. 이번엔 그 순서를 거꾸로 한다. 이러면 되지. 176.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671 빼기 176은 495. 뭐 쉽네 뭐. 그 답을 다시 순서를 거꾸로 해 적는다. 594.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 이렇게 해야 얻은 숫자 2개를 더한다. 그러니까 495 더하기 594네? 1089? 이럴 수가. 어떻게 마술을 쓴 거야?
주의. 가끔 답이 198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그 답을 거꾸로 하게 한 다음 891 두 수를 더하기 알아간다. 그럼 무조건 1089가 될 것이다. 괴짜 수학자들. 수학자와 보통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수학자들은 전화번호 불을 보면 침을 질질 흘린다. 바지 한쪽이 양말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끔 있다. 진짜 머리카락인데도 가발을 쓴 것만 같다. 엄청 웃기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을 턱에 붙이고 다닌다. 켜놓지도 않은 텔레비전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흰색 운동화에 검은색 끈을 묶고 다닌다. 위 특징 중 한두 가지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모든 수학자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사실 수학자들에서는 역사상 가장 멋진 사람으로 꼽을 만한 사람도 있다. 마술사들의 시대. 옛날 사람들은 약간이라도 머리 좋은 사람을 보면 쉽게 겁을 먹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계절 변화나 달의 위상 변화 같은 것들은 옛날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겨울이 곧 닥친다든가 일찍이 곧 일어난다는 때를 예언하면 그 사람을 단지 예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일으킨 신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다. 스톤헨지가 세워진 것은 단 5,000년 전이다. 일설에 따르면 스톤헨지는 수학자들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탈레스 기원전 640년, 기원전 546년. 피타고라스. 탈레스의 과업을 이어받은 피타고라스는 한 발 더 나가 숫자를 숭배하는 수학 종교 학파를 집단 창시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절대로 콩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에서 화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밝혀내는 등 많은 재주를 보였지만 뭐니 해도 히트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것을 합한 것과 같다. 직각삼각형이란 한 개의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말하며 빗변은 가장 긴 변과 직각이 마주보는 쪽에 있다.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든 정사각형을 만들면 수의 전쟁. 참으로 어려울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사람들은 누가 더 훌륭한 이론이나 증명법을 발견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급기야는 싸우기까지 하려 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크나큰 명성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엘레아 학파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을 풀 수 없는 난처한 문제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다. 엘레아 학파의 영웅은 제논이었는데 일가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역설이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주장을 말한다.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역설.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스는 발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다. 대신에 거북이는 1km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자. 그럼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1km를 달려가면 그동안 거북이는 0.1km를 나아간다. 따라서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여전히 0.1km 앞서 있다. 아킬레우스가 다시 0.1km를 불이 나게 달려가오지만 거북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동안도 0.01km를 나아간다. 아킬레우스는 다시 입을 악물고 달려갔지만 그동안 거북이도 쉬지 않고 약간이면 앞으로 나아갔다. 설사 둘의 간격이 아주 좁다고 해도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아킬레스가 금방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거대한 투석기. 이 기계는 시라쿠가 군대가 침공하는 것을 로마군이 공격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이르키메데스
오목 거울을 이용해 태양광을 모아 적군의 배에 비추어 불태웠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구의 승리. 아르키메데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발명품은 다음의 공식이었다. V는 3분의 4 파이 R 3제곱. 이 공식은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구는 공처럼 둥근 입체 도형을 말한다. 공식에서 R은 구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반지름은 구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요 U자 비슷하게 생긴 것은 그리스 문자의 파이라는 것인데 대략 3.14에 해당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공식으로 구의 부피는 그 구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다시 말해서 그 구에 외접하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무시무시한 신무기는 시라쿠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로마군은 시라쿠사를 포위한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라쿠사의 주민들이 모두 광란의 파티에 몰두해 있을 때 로마군이 기습해 왔다.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하는 와중에도 로마의 장군 마르켈루스는 특별히 아르키메데스만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한 로마군이 아르키메데스를 발견했을 때 그는 모에밭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 병사에게 내 도형을 밟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이에 화가 난 병사는 그를 칼로 쳐 죽이게 되었다. 끝. The end.